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재 지난주에 평양의 연료 및 휘발유 값이 2배로 폭등하고 문 닫는 주유소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했나요? 그게 지금 미사일 해결이 안 된 거죠? 네. 해결이 안 된 거죠? 비행기가 날아갔을 수도 있고. 비행기가요? 예. 그 전에 뭐 비행기가 뭐 탈북을 해서 걸로 가서 하나 폭파가 됐다더니 그건가 혹시? 잠깐만요. 네, 준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소식 말리마 종합보도 시작하겠습니다. 안찬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입니다.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수상과 회담을 하면서 2~3시간 전에 북한에서 아주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특이한 징후가 무엇일까 추측이 분분합니다만 중국 공군이 초비상 경계령을 내렸고 19일 밤 북한이 평양에서 요동반도 쪽으로 뭔가 발사체를 날린 듯한 흔적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예. 미사일인지 저공 비행기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발사 지점이 이제 대략 나왔습니다만 바로 그 ICBM 발사대가 설치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는 게 아니라 발사체일 수도 있고 혹은 비행기일 수도 있고 네. 과거의 경우에도 이제 그 구성 비행장에서 떠서 북한의 어떤 그 조종사가 뭐 탈북을 하려다가 미그 21기를 몰고 중국 지역에 가서 이제 잘못 조종이 됐는지 걔들은 그 휘발유를 그 연료를 딱 몇 킬로까지만 날라가 비행하도록 넣어주는데 아마 그게 떨어져서 폭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폭발했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시점과 지금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중국이 그 19일 이후에 뭔가 북한 국경 지역으로 무장을 직결시키고 있다. 대만 언론은 뭐 약 15만 명을 직결시키고 있다. 이런 것은 결국 트럼프 정권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못지않게 중국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이자 말씀하신 발사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일종의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발사체의 정체가 로켓이었는지 아니면 비행기였는지 밝혀지면 좀 더 정확하게 전모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중국 공군은 공대지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역량을 갖춘 폭격기의 경계태세를 확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례적인 움직임이죠. 그렇죠. 대단히 이례적이고 지금 그 북한 국경과 가까운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서해 지역이지만 저쪽 중국으로 볼 때는 그들의 이제 동해 지역에서 군사력 움직임 심지어 려룡호라 그러죠. 려동호라 그러던가요. 항공모함 네. 이거까지 이제 움직이면서 군사적 그 태세를 그때부터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국이 결코 과거처럼 북한에 등을 두드려주거나 밀어주는 이런 태세에서 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런 데 대한武력 시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국도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우리 사드를 좀 뚝 떼어서 중국 네. 쪽에 갖다 놔야 될지 약간 좀 이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2일자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진입한다면 중국도 즉시 군사 개입을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 북한을 폭격한다는 게 뭐 전면 폭격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말리마 종합뉴스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철산군 동창리라든지 길쭉은 풍계리라든지 또 한경북도 무수단이라든지 북한이 지금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지역만 타격한다는 게 군사적 옵션 아니겠습니까? 혹은 김정은 개인만을 참수한다든지 이런 건데 중국의 환구시보 공산당의 뭐 일종의 이제 간접적인 대변이라고 기관지죠. 기관지라고 할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문이 전면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만 그런 정밀 타격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중국 칭화대나 베이징대 교수들이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만 뽑아내는 이제 리즘 체인지는 동의한다. 이런 식의 말을 노골적으로 한 것과 일맥상통한데 어쨌든 김정은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비난의 그 포문을 열어서 완전히 그 뭔가 파산 직전이다. 파산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달라진 중국 공산당의 대북 정책을 환구시보가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마지노선이 네. 어디냐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말하자면 놀이개가 되지 말라는 식으로 단어도 아주 격렬했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이제 지난 92년 대한민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설정했을 때 최고의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북한의 이제 대중 비난 공세는 그때와 이제 유사하게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진핑이 워싱턴을 다녀온 이후에 북한의 뭐 무연탄 200만 톤을 다시 실어가라든지 뭔가 그 실사구시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 그야말로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삿대질하는 것과 똑같죠. 중국이 정당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제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북한이 뭐 입이나 움직인다고 뭐가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한반도 내에서는 물론 동북아에서 북한의 설 자리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 소식입니다. 평양 시내의 휘발유 값이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문 닫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에 의하면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간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그렇게 휘발유 긴축 정책을 쓰는 것은 결국 핵실험을 꼭 하겠다. 이런 의지와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서는 지금 외교관, 뭐 외국 어떤 회사 이런 데만 휘발유를 팔고 국내 회사는 거의 휘발유를 팔지 않고 또 말하자면 관용 차량들도 휘발유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차관급도 걸어 다닌다. 이런 지금 소식통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중국이 송유관 밸브를 잠가서가 아니라 잠글 것에 대비한 북한의 조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쟁을 하려면 최고로 중요한 것은 이 항공유, 즉 전투기에 넣을 수 있는 휘발유가 우선 비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이번 4.15 그 소위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에 공군이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공군을 등장시키지 못한 것은 거의 초유의 사태라고 할 때 얼마만큼 지금 북한이 긴장돼 있고 또 전쟁에 대비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원유의 사용 여기 하나만 보더라도 뭐 전쟁이라는 건 에너지와 군량미 이걸로 이제 결정 지을 수 있는데 그만큼 평양은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소모전으로 북한을 말려 죽일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북한이라는 것은 중국이 3개월만 원유를 주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은 김일성
주석의 말입니다. 이 말려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봉쇄해주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설사 북한의 뭐 동창리나 풍계리에 포탄 한 발 안 떨고도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최대 빈곤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 뭔가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 이런 약속까지도 돼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기름값이 2배 이상 폭등을 하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면은 서비스차의 운항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그렇게 되면 북한 장마당 경제를 지탱하는 유통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장사하는 분들의 어떤 버스 교통 문제, 상품을 실어 나르는 문제 여기서도 상당히 위태로워지는데 뭐 과거에는 이제 당국이 좀 에너지를 통제해도 장사하는 분들이 국경을 통해서 암암리에 휘발유도 들어오고 이래서 장사를 유지했습니다만 중국 당국이 지금 고삐를 바싹 조이고 군사력들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중국이 그렇게 스리슬쩍 눈 감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사태가 앞으로 한 3, 4개월 더 가고 특히 김정은이 이번에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4.25 때 뭐 6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든지 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마지막 강을 건너는 이런 그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그 결과와 응징은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영국 런던의 본사 주소를 두고 있는 더 코리아 내셔널 인슈런스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북한의 국립보험회사가 수백만 불의 불법 자금을 움직인 혐의로 현재 자산 동결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우리 태용호 공사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북한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무슨 다이아몬드라든지 보석 종류로 이제 또 외화벌이도 많이 하고 과거 김종민 씨라고 그런 외화벌이 회사 부사장 하다가 탈북해 와서 서울에 살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들인 외화 그러니까 또 뭐 동상을 세워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외화벌이의 수단입니다만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가 일단 영국에 모여서 거기서 한번 자금 세탁을 거쳐서 베이징을 또 거치기도 하고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다시 그것이 또 어떤 다른 외화벌이 대금으로 결제될 때도 거기에 모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엄청난 돈이 그런 보험회사를 통해서 모이고 분산됐다는 것은 그것이 또 발각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김정은이 최근에 그 통치 자금이 고갈돼 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서런스 보험회사에까지 이와 같은 그 마수가 뻗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지금 자금 흐름을 미국 재무성이나 이런 데서 아주 분명히 읽고 뭔가 목줄을 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언론기관은 이 돈이 북한 미사일 핵 개발에 쓰였다라고 단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호 공사는 북한에는 사실상 국립보험회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를 위장한 사실상의 보험 사기를 통해 외화를 조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컴퓨터 해킹을 통한 그 말하자면 외화벌이가 그 북한의 말하자면 엘리트 인재들을 키워서 해외에 내보내서 거기서 이제 사고를 일으키고 남의 계좌에 뛰어들어가서 그걸 갈라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해상 사고를 위장한다든가 그렇죠. 해상 사고를 위장해서 낡은 배를 갖다 가라앉힌다든지 자 이번에 이와 같은 또 새로운 수법의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금을 갈취하는 형식의 북한의 외화벌이가 등장한 것도 과거에 간혹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 규모가 대단히 큰 이런 차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전모가 드러난다면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보험 사기들도 아마 속속 발견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북한이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의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에서 트레일러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이 됐습니다. 4월 19일에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보면 폐기물 더미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채굴용 수레가 최소 5대 목격이 됐으며 부속 건물 인근에 소형 트레일러로 추정되는 물체 한 대가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겁니까? 네, 아마 이 4.25를 놓치면은 소위 북한군 창설 85주년을 놓치면은
북한이 뭐 한 7월 27일 또 소위 그들이 말한 전승기념일까지는 별로 정치적 그 이벤트를 진행할 만한 날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그 최고의 압박 수단을 하는 이 과정에서 김정은이 무모하게 한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겠습니다만 김정은으로서는 또 나를 보라. 어떤 소위 그 루겐미의 새로운 그만의 이제 독특한 리더십을 과시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풍계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말하자면 6차 핵실험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일반적인 핵실험이 아니라 북한은 이미 3차, 1차, 2차, 3차 때 핵실험을 다 했고 4차는 뭐 소위 수소폭탄은 아닙니다만 수소폭탄을 했다 그러고 5차는 핵탄두 실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차 핵실험 역시 핵탄두 실험이 될 텐데 그것이 한두 발의 그 말하자면 10킬로톤 미만의 핵실험이 아니라 적어도 5발 내지 6발의 이제 다중적인 폭발을 일으킨다면 이게 거의 100킬로톤에 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38로스의 것이 자꾸 관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걸 노출시킬 수도 있고 우리는 반드시 한다. 뭐 당이 결심하면 한다는 게 북한의 소위 그 구환이겠습니까? 따라서 김정은이 뭔가 모험을 한번 단행하는데 과연 그 후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걱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의사 결정 체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충고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렇죠. 이번 그 4.15 태양절에 보면은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 박도춘 군수공업부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소위 그 핵개발, 로켓 개발에 앞장서 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뒤로 물러난 거 보면은 이게 김정은이 뭔가 보여주기식 이 공포정치의 대명사인 또 외부 세계를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 허풍을 떠는 이런 것들이 거의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미사일들은 계속 발사가 실패하고 이름으로써 상당히 김정은이 뭔가 분노한 상태에서 결국 핵단추라도 하나 눌러서 그 안갚음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 그것을 막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7일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가 NHK 스페셜 북한의 기밀 파일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내막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2004년에 북한의 기밀 서류, 군부 기밀 서류 12,000장 분량이 유출이 된 겁니다. 300만 엔에 팔았다고 하는데요. 중앙당 조직부가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작성한 비밀 문건입니다. 네, 북한이 참 통치 자금이 얼마나 고갈됐는지 외화벌이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12년경에도 그 김정은의 서기실 직원이 수만 장의 그 서류를 들고 나와서 유럽에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100만 불 이상을 부르기 때문에 네. 그 판매가 되지 못하고 아마 도로 들고 돌아간 그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 서류에 한 3,000페이지 이상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12,000장이 넘는 서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 북한에서 외화벌이는 일종의 이제 과잉 충성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뭐 조직지도부나 인민무력부나 국가보위부나 이런 권력기관들에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야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훈장을 받고 자리를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이 다시 그 공개됐다는 것, 또 북한이 돈벌이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 이것은 지금 국가보위상 그 김원홍 대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그만큼 감시, 도청 이것이 좀 허술한 틈을 타서 또 다시 이와 같은 말하자면 기밀 문서 장사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밀 파일 중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부대 참모가 120일간 명령 불이행을 한 적이 있다. 마약 밀매하는 군 간부가 나왔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부대는 제3군단 봉화산 235 군부대다. 이 군부대는 남포에 주둔하는 12,000병력의 평양 방위 임무를 담당한 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탄약 수류탄을 밀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탄약 수류탄을 밀매하는 건 이미 고난의 행군 직후부터 있어 왔는데 이것을 북한 서류가 확인해 줬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3군단은 평양 외곽을 방어하는 그런 그 부대로서 전방에 있는
이 5군단 못지않게 상당히 정규무력을 갖추고 있는 군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지휘관들이 마약을 먹고 마약 장사하고 또 실탄을 내다 팔고 이런 것은 지금 북한 군대가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가 이게 다 또 반증도 되고 그것이 서류상으로 아주 그 공공연하게 인쇄가 돼서 북한 내에서 뭐 강연 자료라든지 비판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된다는 것은 이제 북한군도 거의 낭떠러져서 떨어질 수준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비밀 파일에 의하면 2012년 북한에서는 저격탄 2만 발이 사라졌으며 무기와 탄약이 무분별하게 평양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군부대 관계자는 이대로는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당장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 신변 안전은 김씨 부자의 신변 안전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 하나까지 나에게 보고하라. 명령 거부하는 자는 숙청하라. 이 상태라면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답하며 공포심을 드러냈다는 이런 보고입니다. 그렇죠.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이제 과거엔 보고했지만 지금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북한 군부라는 게 이제 삼선 보고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 당, 보위. 네. 이 삼선 보고가 제각각 올라가야 어느 놈 하나도 거짓말을 못 하는데 이제 군대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 세 선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속일 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 아니라 대포 쏘는 소리도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 스스로 자초한 결과고 북한군이 이제 얼마나 그 와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그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아마 1, 2년만 더 간다면 북한 군 내에서는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조직적인 저항도 가능하고 또 자체 부대 간의 어떤 총포성이 오가는 전투도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파산 직전으로 가고 있는 북한군의 모습이 이번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번 비밀 파일에 의하면 밝혀진 사실들이 또 있습니다. 리영호 총참모장과 차수의 숙청 이유입니다. 예. 이 문건에는 리영호 놈이라고 표기를 하고 반당 반혁명 분자로 리영호를 규정했는데요. 숙청의 원인은 리영호가 허가 없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군부대를 움직인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2012년 8월경에 이영호가 숙청됐는데 그 해는 바로 김일성 생일 100돌 물론 죽은 사람입니다만 또 인민군 창건 80돌 그 두 아주 북한 역사상 최고의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그것을 군사적으로 총지휘한 사람은 이영호 그 당시 총참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영호로 말할 것 같으면 김정은이 2011년 12월 죽으면서 그래도 군인으로서 우리 아들을 잘 돌봐달라 후견인으로 임명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락 그 차수에 진급해서 군을 이끌었는데 이 사람은 또 군인으로서 뭔가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30세도 안 된 김정은이 군부에 대해서 쥐락펴락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자기 식대로 군사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군부대를 이동하고 재편성하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국가보위부에 의해서 말하자면 김정은의 명령을 어겼다. 쿠데타 모의. 네, 쿠데타 모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가택을 수색했더니 뭐 40만 달러의 그 외화뭉치가 나왔다. 북한 대장급 이상 집을 뒤져보십시오. 40만 달러 안 나오는 대장이 없습니다. 이용길 총참모장도 그 40만 달러 나와서 한때 쫓겨났다가 지금 대장으로 최근에 이번 4.15에 진급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영호는 결국 가장 원칙적이고 좀 합리적인 사람인데 김정은 정권 공포정치의 타겟 넘버원이 돼가지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쿠데타가 힘든가. 이 총참모장이 부대 한번 재편성했는데 그걸 가지고 쿠데타를 음모했다고 처용하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식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김정은이 쿠데타와 민중봉기를 생각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비밀 파일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불순 영상물 시청을 엄벌하는 경우에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를 본 것을 주로 처벌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리비아의 가다피가 리비아 병사에 의해 살해당하는 영상이 북한에 퍼지자 단속이 집중되고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북한이 제일 좋아했던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크의 총살 장면. 이게 북한에 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우스스키의 그 총살 장면, 그 와이프 엘레나 차우스스키와 두 사람을 무릎 꿇어 앉혀놓고 이 자동보총, AK 자동보총으로 수백 발을 쏴서 마치 벌집처럼 만들어버리는 네. 그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봤으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처음엔 기겁하다가 조금 있다가 아, 김정은이도 이설주처럼 저렇게 꿇어 앉아서 아까 보총에 폭탄을 맞아 벌집이 샌다 이런 상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지적하신 리비아의 가다피 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병사들 한때는 충성을 맹세하던 자기 병사들의 총에 맞아 죽고 그렇습니다. 교수형에 매달리고 네. 그랬는데 결국 북한에서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정치를 그 사람들보다 몇백 배 더 인권 침해를 하고 공포 정치를 한 김정은이 만약에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참수된다면 그 몇백 배 이상의 모양새로 아마 장성택이나 뭐 현영철을 고사기관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똑같이 고사기관총으로 김정은을 쏘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보급되는 것을 공급되는 것을 북한 노동당으로서는 뭐 아주 기겁을 해서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한솔의 탈출을 돕고 은신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 북한 인권단체 천리마 민방위가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에게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직 어떤 후보도 공개 답변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그 주로 이제 핵심 대표들이 좀 앞서가는 대표들이 뭔가 지방 유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변할 겨를이 없었는지 아니면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이게 잘못 말했다가는 표가 날아가느냐 모이느냐 이게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뭐 정치학자로서 이게 관전하건대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보수적인 입장과 또 탈북자에 대한 정책에서 일관된 과거의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안철수 대표만 보더라도 비교적 북한의 주적 개념이나 이런 데서 좀 안보적인 면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새롭게 계속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지금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가장 지지도가 높은 문재인 후보는 아직 북한에 대해서 어떤 안보적인 발언 또 햇볕 정책에 대한 뭐 사과 이런 데서 조금 그 주저함이 많은데 빨리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좀 지방 유세가 끝나면 적어도 대북 정책, 탈북자 정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우리 탈북민 3만 명은 3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 가족을 합치면 5만 명, 뭐 6만 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어떤 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와 또 반대, 뭐 중도 이런 데서 분명히 그 명암을 갈려서 지지표를 받든 또 뭐 반대표를 받든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정보가 있으십니까? 글쎄 저희도 뭐 그것이 어떤 좀 국제적인 모양새를 갖춘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지 않는 조직이면 분명하지만 한국인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 탈북민도 적어도 몇 명은 개입할 수 있겠지만 그 사용하는 용어나 이 표현들이 조금은 제3자 입장에서 북한 용어나 이런 것을 좀 틀리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천리마 그 민방위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까. 네. 또 뭐 우리 말리마 종합뉴스처럼 이제 말리마 민방위로 좀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외국의 인권단체 전문가들이 만든 단체라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나TV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북한 공군이 칼빈슨호 대상 감히까지식 자살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네, 칼빈슨호가 지금 아마 25일 경에는 이제 동해안에 완전히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북한은 연일 그 칼빈슨호를 박살낸다는 지금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북한의 공군에다가 21기 또 19기 이런 그 재래식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제 말씀하신 가미가제 특공대식 그 6탄 공세 이게 막 자살 폭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칼빈슨호에는 약 50대 이상의 전투기 최첨단 F-15K 이상의 전투기가 실려 있기 때문에 북한 공군이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려하지만 이게 심야에 떠서
약 북한으로부터 400~500km 밖에 칼빈슨호가 전개했다. 그것을 공격할 때 물론 뭐 그 활주로나 이런데 이제 북한 공군이 자살 특공대로 공격한다면은 그건 뭐 파리가 아스팔트에 헤딩하는 격밖에 안 되겠지만 뒷부분, 앞부분에 있는 그 2개의 원자력 발전소 이 엔진을 공격할 경우 그 엔진이 폭파되면서 그 항공모함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고철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허풍 그냥 간과하지 말고 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왜냐하면 과거 69년도에 20-121이라고 최신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 공군에 의해서 저격당한 적이 있고 푸에블로 사건 이 푸에블로는 북한 영해 밖에서 철보 활동을 했습니다만 어느 러시아 함대도 이 납포한 적이 없는데 북한 그 오래종 함대에 의해서 납포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북한이 지금 이판사판식 벼락근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북한 공군의 자살 특공대 뭐 워낙 지금 뭐 10여 년 전부터는 북한은 항상 그 총폭탄을 말해오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네. 한국군과 미군의 전력으로 보아 북한의 자살 공격을 용인하거나 허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만사부려 튼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북한은 항상 재래식 전력이지만 핵무기를 거의 보유하고 있고 또 ICBM 여러 가지 지금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서만은 우리보다 훨씬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북한의 21이나 미그 21이나 19가 칼빈슨호를 공격해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어해야만 우리가 첨단 기술로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소식 말리마 종합보도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왔어요 우리 박승 씨? 아직 안 오셨어요.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